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할 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네. 검증 보고서를 올렸는데 세 차례 반대 보고서를 올렸다. 그리고 사안이 심각한 사안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빨간색 천지였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 여러 번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보통 다른 사람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그 보고서는 청문직에 가는 사람들이 이제 장관급들이 제일 두꺼운데 네. 한 30페이지 정도 돼요. 아무리 뭐가 네. 짚을 게 많아도 이 사람은 60페이지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평가 판단 과정에서 성적 매기듯이 이게 등급별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절대 돼서는 안 될 부류였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소행이나 드러난 자료로만 놓고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론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임을 했던 거고 믿었고 신임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던 검찰 개혁에 대해서 후보자 4명 중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찬동을 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맞는 뭐 거예요? 공수처를 더 강화해야 된다. 네. 검찰 수사는 확실히 없애야 된다. 온갖 얘기를 다 했죠. 무슨 뭐 지금 이 정도로서 지금 검찰 개혁이 멈춰서는 안 된다. 뭐 지가 앞장서겠다. 와, 그렇게까지 말 그대로 정말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사권자를. 네. 그럼 인사권자 입장에서 아무리 원칙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을 보장해 주는 게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나갔다면 지금 뭐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을 떠나서 그 이전에 인사권자를 속이고 검찰총장이 됐는데 검찰총장 되고 나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러면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너무 들어요. 아쉬움이 결과로는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문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분들도 생긴 걸 제가 봤는데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에 보인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면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기 전부터 온갖 도사, 법사, 점술사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대통령 되겠습니까? 총장 되겠습니까? 이것만 물어보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때부터 대통령이 되기를 꿈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가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도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그때만 해도 설마 하고 제가 넘겼었는데 사실관계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된 후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까 이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우 프로젝트. 네, 대우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왜 조치를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드리니까 결과를 놓고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도 당연히 있지만 윤석열 씨를 한번 다시 보시자고요. 예. 이 사람이 총장이 되는 순간 꿈꿨던 게 뭘까? 대통령이 되기를 꿈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에 노렸던 게 뭘까? 수사권을 최대한 남용해서 문재인 정부에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총선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기세가 꺾이게 만들고 그게 이제 채널A와의 검언 유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거에 일단이 드러나가지고 이게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울산 사건 수사, 원전 수사 이런 것들로 막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채널A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수백 통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결국 고발장 만들어서 여기저기 넘기고 공작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그때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총장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다. 그러면은 대통령님 스스로 검찰총장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건 노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깐죽깐죽 자극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하거나 시스템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법적인 틀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정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총장이 자기 직분이 뭔지를 이해할 거라고 믿는다. 뭐 이 정도의 워딩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듣고 자제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이자 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얘기하면서 국세청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국세청장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말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국세청장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어디서 이게 문제가 생겼을까? 내가 어떤 부분이 오바로 보였을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겠죠. 그거부터 걱정할 거예요. 이자는 대통령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법에 근거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동안 시간을 끌면서 지 수하들 모아놓고 회의하고 이걸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형성권이라서 명령하는 순간 효력이 생기는 거다. 근데 그동안에 한 거는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일반적인 공직자들한테 하는 모습을 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게 있죠. 민정수석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총장을 자제시켜라. 그럼 민정수석이 검찰총장한테 당신 나와라 만나자. 아니면 내가 찾아가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이러이러해서 대통령께서 걱정하고 계시니 자제하거나 아닐 거면 그만둬라.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 같으면 다 그렇게 했겠죠. 국민들이 예전 바라는 같으면. 바는 예. 왜 그렇게 안 했냐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과거에 김가경이라는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셨을 때 검사와의 대화가 진행될 때 총장. 예.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나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지휘부를 신임하지 않는다. 네.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다음날 바로 사표를 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민정수석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 아 저는 임명권자의 신임을 얻었으니 이렇으니까 사표를 내겠습니다 하고 끝날 사람인가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친검 기자들한테 이제 떨고 다니면서 그렇죠. 대통령이 또 뭐 쫓아 수사 못하게 압력 넣었다. 민정수석 보내가지고 나보고 나가라 그랬다. 나는 임기가 보장된 직책이니까 대통령께서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해서 전에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임기를 지켜줬기 때문에 합참의장도 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아마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소리 그렇죠. 나왔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할 일은 뻔한 거예요. 공소장에다가 대통령 이름 집어넣어가지고 탄핵 사유를 만들려고 원전 수사나 저 울산 사건 수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울산 사건 공소장에는 뭐 수십 차례가 대통령이 등장하고 그걸 노고라 하면서 아니 청와대 압수수색하겠다고 몇 번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자를 상대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을 때에 생기는 모습 이런 것들 당연히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너무 이게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니까 네. 답답한 거예요. 아쉽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볼멘 소리 하시는 거 충분히 아, 그 마음은 제가 너무나 잘 알죠. 이해는 되는데 저도 내부에서 너무 답답했었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 사람 꼴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요, 다시.